한번 같이 이번 시간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만 쭉 모아보니까 2015년까지 거슬러 올라왔네. 자, 1번은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 야, 1번에 지문 1번 보니까 바로 답 나오지 않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지만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없다 그랬어. 그치? 그냥 이 법 저 법 다 개별법만 있지. 이런 손실보상법 없어. 이런 명칭의 이런 이름의 법 없고 일반법 자체가 없어. 그래서 1번은 1번이야 답이. 응? 1번은 답이 1번.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김에 2번을 보니까 손실보상이 인정되려면 개인의 재산에 현실적으로 피해가 생겨야 비로소 보상받을 권리가 그때부터 생겨.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예전에 여기 뭐 공익사업할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결정만 돼가지고는 아직은 사업이 진행이 아직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여기 공익사업할 지역이다 라고 결정 내린 상태에서는 아직 현실적인 피해가 아직 안 생겼다.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돼서 현실적인 피해가 생겨야 그때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다라는 판례.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거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에 이제 따로 규정이 있거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자,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다가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이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에 있어요. 맞는 내용 이따 또 공부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줄 중간에 이제 영업상 손실도, 그러니까 공익사업 때문에 영업에 피해 입은 거 있잖아. 영업상 손실도 보상해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법이 말하는 영업상 손실이란 그 공익사업을 위해서 재산권 수용 대상이 된 토지나 건물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하다가 그 수용되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보상 대상이 되는 영업상의 손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셋째 줄에 직접적인 손실, 간접적인 손실은 포함 안 해요. 직접적인 손실을 요거를 보상 대상으로 한다. 요 판례로 라고 보고 정답은 1번. 자, 문제 2번은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의 키워드는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도 공익사업 할 수 있는 시행자가 돼서 토지, 재산 수용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그래서 민간 기업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공익사업 시행자로 되면 개인 재산 강제로 수용할 권리가 부여되거든. 그래서 이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핵심은 민간 기업도 토지 수용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될 수 있다. 1번 맞고 2번은 자, 첫째 줄에 토지 보상 가격, 그지? 땅값 보상할 때 뭘 기준으로 삼지 원래? 공시지가가 두 가지 있다 그랬지? 표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 그런데 땅값 보상금은 뭘 기준으로 보상하는 거지 원래? 표준 공시지가. 응? 근데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개인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정할 때보다 더 적게 돼서 이거 문제 아니냐? 응?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토지 보상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게 산정한 것보다 보상금이 적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원래 법에 따르면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하는 거니까. 근데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갖고 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자,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뭐지? 개발이익이야. 그지? 근데 개발이익인데 그 앞에 것까지 물어봐야지.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개발이익. 해당 공익사업 시행됨으로 인해 가격이 올랐단 말이야. 응? 땅값 오르고. 이거는 보상금액에 포함시켜? 아니면 빼야 돼? 이건 빼야 된다. 그죠? 그런 재산 소유자의 노력에 의해서 재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야. 공익사업 시행되는 것 때문에 오른 거라. 그건 불로소득이야. 그것까지 보상해주면 그 사람은 불로소득을 얻는 거야.
빼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야지. 공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보상금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응? 따라서 보상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정당 보상해줘야 된다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거로 봅니다. 기억나지? 네, 맞고 4번은 4번은 조금 아까 공부한 거야. 지금 뭐에 불복해서 다투고자 한대? 내 재산을 뺏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뺏어가는 건 인정하는데 뭐에만 불만이 있어? 보상금.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에만 불만이 있대. 그래서 첫째 줄에 딱 힌트가 나왔잖아. 손실보상금액을 액수를 다투고자 할 때는 보상금만 다투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보상금을 누가 결정했다고 그랬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했어. 행정기관인 토지수용이 결정했는데 보상금을 결정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싸우지 말래. 누구를 상대로?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또 사업시행자는 너무 보상금 높게 결정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그렇게 싸우래. 그러면 4번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렸지? 여기 지금 누가 첫째 끝에 어디가 틀린 거야?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게 잘못된 거잖아. 그치? 응? 이렇게 반대로 돼야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라서. 지금 누가 소송한데? 토지소유자가. 뭐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결정에 너무 낮게 결정했다. 그래서 보상금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보상금을 결정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지 말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응? 법원에다가 보상금 증액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싸우래요. 이거 굉장히 잘 물어본단 말이야. 응? 포인트 딱 눈에 보이는 뭐만 다투는 거냐? 보상금액만 다투는 거야. 응? 이게 결정적 힌트 단어.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가 다툰대지?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응? 토지 소유는 빠지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토지 수용에 따른 권리구제, 이 법에 따른. 그러면 1번 사업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은. 그러니까 공익사업 때문에 자기가 하던 사업이 폐지됐어. 그래서 재산피해가 생겼어. 이거 이 보상청구는 사법상 권리냐? 사법상 권리라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거 맞고, 이게 공법상 권리냐?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되고. 응? 판례가 물어놨어. 그러니까 사법상 권리로 안 봤어요? 여러분 손실보상 청구권 물어보면 다 물어낸다 그랬어. 다 공법상 권리로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라고. 요새 판례 경향은 다 그렇다고. 1번 X. 사업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는 공법상 권리. 응?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1번 X. 2번은 맞아. 공익사업 때문에 농업에 피해를 입었어. 농업손실보상도 보상청구권도 공법상 권리로 당사자 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1번은 X, 2번이 맞고. 응? 옳은 거 오라 했으니까 2번이 답이네요. 응? 그럼 3번 오늘 배운 거다 지금. 자, 가만히 수저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 근데 거기에 승복 못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어. 중앙토지수용회에 올라갔어. 이 중앙토지수용회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제기라는 걸 내렸어. 근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했어. 그래서 소송을 가는데 이때 소송은 뭘 대상으로 소송해야 돼? 원래 인천시 토지수용회가 결정한 원래의 원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지, 이의 신청에 따른 이의제결을 갖고 소송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3번. 이게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 수용재결이 다른 말로 하면 원재결, 지방토지수용회가 내린 원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회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니까 다시 소송으로 취소하려고 소송할 때는 소송 대상 뭐라고? 원재결. 그러면 여기 맞나? 여기 보면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회를 피고로 여기가 잘못된 거야. 소송의 대상은 이의재결이 아니야.
여기 써 있는 말대로라면 수용재결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재결. 수용재결이 거로 원재결을 한 원재결 누가 했어? 중앙토지수용회 아니고 지방토지수용회를 피고로 해야 되죠. 응? 그래서 이재결 중앙토지수용회는 이 두 군데가 틀린 거야. 이것도 잘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응?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처분주의라는 단어를 거기다 옆에 써놔. 원처분주의에 따르는 거야. 응? 그지? 원처분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4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잔여지란 말 알지? 수용되고 남은 땅 이거 마저 수용해달라. 그런데 토지수용회가 안 받아들인대. 그러면 토지수용회가 안 받아들이는 이 재결을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 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거지? 내 남은 땅도 마저 가져가고 이거는 내 남은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해라 하고 신청하면 이미 수용된 거야. 형성권을 성질을 갖는 거라서 이미 신청하면 짜투리 땅은 이미 공익사업 시행자의 소유로 이미 돼버린 거야. 그럼 남는 문제는 뭐야? 그 짜투리 땅에 대한 보상금 더 받는 것만 남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상금만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응? 법원에다가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을 해. 그럼 조금 아까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그렇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보상금 더 주는 결정해달라 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자, 4번 X야. 어떻게 고쳐야 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가 잘못된 거야. 응?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재결을 갖고 싸우라는 말이 되거든? 아니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 응?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하는 재결을 내리면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즉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이건 상대로 아니고 이제 법률 용어. 피고로. 무슨 소송? 응? 보상금 증액 판결에다가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 이거를 해야 돼. 응?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권력 행사한 걸 다투는 게 취소송 아니야. 공권력 행사인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고 보상금 더 주는 결정. 이게 당사자 소송이야. 응?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 소송 X. 응?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당사자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조금 하면 이제 비슷한 문제들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질 거야. 그러면 옳은 거는 2번이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답이 2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은 옳은 거 고르래. 1번은 어떤 것 같아? 국민이 공익사업 때문에 입은 재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 그지? 이게 통설이야. 공익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지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복지가 무조건 우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익 형량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복지, 여기는 공공복지라고 하는데 공공복리라고 보통 많이 말하지. 공공복리, 그러니까 도로 만들고 공항 건설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상대방이 있게 되는 재산 피해, 이거 상대방의 재산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이 공익사업을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훨씬 더 크게 나와야 그걸 이제 수용을 하고 강제로 박탈하고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만약에 개인의 공익사업을 해야 될 그 목적, 공익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별로 크지 않은 반면 개인의 재산 피해만 크다면 그러면 그거 사업 하면 안 되죠. 사업 인정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익 형량에서 결정합니다. 응?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되면 개인의 권리가 우선하면 공익사업은 하나도 못하지. 안 그래요? 다 개인 재산권 우선해야 되니까 어떻게 응하지 않는다고 박탈하고 보상금 줘버리고 사업 진행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말도 안 되지. 1번 X. 2번은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게 되면, 응? 그럼 어떻게 된대?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X. 응? 왜냐면 아니 보상받을 권리, 보상 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더라도 어떻게 되지? 이거 국가가 강제로 공익사업한다고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침해 행위 자체는 뭐예요? 공권력 행사지. 다만 상대방이 입은 재산 피해는 공법상의 재산권을 침해받든 사법상의 재산권을 침해받든 다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응? 그러니까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든 아니든,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두 번째 줄에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 첫째 끝에 침해 대상이 되는 재산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해했기 때문에 뭐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를 침해했던 사법상 재산권을 침해했던 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응? 틀렸고. 자, 3번 첫째 줄 헌법 23조 3항의 공공필요 요구하고, 셋째 줄 둘째 끝에 국민의 기본권 일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인 헌법 37조 2항의 공공복리하고 비교할 때 더 좁게 봐야 돼, 넓게 봐야 돼? 좁게. 그러니까 첫째 줄에 말하는 23조 3항의 공공필요는 뭐야?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야 될 공익적 필요, 그지? 근데 국민의 재산을 박탈해야 될 공익적 필요는 굉장히 좁게, 엄격하게 봐야지. 응? 뭐보다?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유보다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은 훨씬 더 좁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요 문장의 포인트는 셋째 줄, 좁은 거, 좁게 보고 있다. 여기서 틀리게 만들면 그 부분만 붙이는 거야. 넓게 보고 있다. 안 되고. 기억나지? 그래서 옳은 거 3번이야. 3번. 좁게 보고 있다. 3번.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을까? 4번은 우리가 법률에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만 하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뒀을 때, 그지? 어떤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공익 목적을 위해 국민의 재산을 침해만 할 수 있게 해놓고 보상 규정을 안 해놨을 때 이 피해자인 국민은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개 학설이 있지. 위헌무효설부터 공부했잖아. 법률에 침해만 하게 하고 보상하는 규정을 안 됐다면 그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인 법률이고, 그 법률로 국민의 재산을 침해했다면 위법한 침해라고 봐야 되고, 이때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위법한 침해니까 손해배상으로 구제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응? 또 어떤 견해는 야,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 헌법 23조 3항이 공공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는 보상하도록 했으니까 23조 3항에 의해서 직접 보상 청구해서 받으면 돼. 이런 견해도 있고, 또 한 견해는 야, 헌법 23조 3항 그냥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는다 라고만 해놨지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방법은 절차 이런 건 안 써놨다. 그러니까 헌법만 가지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법률의 보상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걸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 출발점을 잘 봐야 돼. 헌법 23조 3항을 국민에 대해서 직접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 이 견해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해서 보상받으면 된대.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도. 응? 그러니까 피해자가 구제받는 방법은 손실보상인데, 법률에 보상 규정 없어도 손실보상 받을 수 있는데 그 근거는 헌법 23조 3항의 근거에서. 응? 그럼 어떻게 돼? 응? 그러면 4항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보면 불가분 조항이라는 단어 나오지? 응? 야, 불가분 조항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하는 규정과 그 침해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하나의 법률에서 같이 규정을 해놔야 되는 거다. 이게 불가분 조항이잖아. 그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다.
불가분 조항으로 헌법 23조 3항을 불가분 조항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법률의 침해만 규정하고 보상은 규정 안 해놓으면 그 법률은 위헌, 무효라고 보게 되고, 그러한 법률에 의한 침해는 위법한 침해니까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3조 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두 번째 불가분 조항으로 안 봅니다. 응?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 그러면 X.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견해는 무슨 견해야? 위헌 무효설이라고 하는 견해예요. 응? 그러니까 이 견해는 23조 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법률의 보상 규정은 침해만 하도록 해놓고 보상 규정은 안 해놨어도 그 법률은 헌법 위반이 아니고 걱정할 필요 없대. 헌법 위반 아니라고 보고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 없어도 헌법 23조 3항에서 직접 보상 청구해서 받으면 된대. 위헌으로 안 봐요. 그 보상 규정 안 둔 법률을. 응? 자,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견해는 위헌 무효설이라는 견해예요. 응? 그래서 X. 쉽지는 않지, 그지?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3번이 됐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문제 5번은 틀린 거 고르래. 여러분 이거 아까 지난 시간에 읽었다. 헌법 23조 1항은 뭐 규정한 거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응? 그 재산권의 내용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헌법 23조 1항은 국민의 재산권 존속을 보장하는 규정이라면 23조 3항은 국가가 공익 목적,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만한 재산 가치를 물어주면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가치 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O, 그 다음에 2번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즉 공익을 위한 희생 앞에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 이거는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게 특별희생설의 주장입니다. 2번 O, 3번은 자 3번 여러분 이해했나 보자. 3번 O야 X야? 여기 중요한 게 불가분 조항으로 보게 되면, 그지? 그럼 어떻게 해? 불가분 조항으로 볼게요. 불가분 조항의 뜻 뭐라 그랬어? 우리 헌법 23조 3항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도록 정하는 법률은 반드시 보상하는 규정도 같이 둬야만 한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법률의 침해만 규정해놓고 보상은 규정을 안 했던 그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로 보게 되지. 위헌 무효인 법률로. 응? 그러면 3번 O야 X야? 응? O지? 그렇잖아. 불가분 조항으로 보면 보상 규정, 그 침해하는 법률의 보상 규정 같이 둬야 된다는 거야. 안 두고 침해만 정해놨다면 그 법률은 헌법 위반이다. 위헌이다. 그지? 네,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 4번은 하천법 부칙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 길게는 안 돼. 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하천 얘기 나오지? 그러면 뭐 떠오르지? 개인 땅이 지난 시간 개인 땅이 뭐 하천이 막 물길이 이렇게 변하는 통에 개인 땅이 하천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천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 개인 땅은 바로 국가 소유가 된다라고 명시해놓고 그걸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땅값을. 자 키워드 하천 얘기 나왔고 손실보상 청구권 나왔어. 응? 그럼 뭐야? 공법상 권리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응? 따라서 두 번째 줄에 사법상 권리란 말 틀렸고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틀렸습니다. 응?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이라는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요새 나오는 문제는 다 손실보상 청구하는 거 다 공법상 권리로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고 하는 걸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6번은 6번은 쉽다. 첫째 그대 손실보상의 원칙, 법이 정하는 손실보상 원칙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다. 1번 동일한 공익사업 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같은 사람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얘 그냥 한 번에 다 일시에 보상금을
지급해줘라. 이거를 우리 일괄보상이라고 합니다. 일괄보상 맞습니다. 2번은 어디가 포인트야? 누가 보상해야 될 책임자냐?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응?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된다. 3번은 보상액을 정할 때는 먼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정할 때는 협의가 성립될 당시에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협의가 안 돼서 토지 승인이 신청 올라가서 재결로 결정할 때는 재결 내릴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다. 응? 법 규정 맞고. 3번. 그럼 4번이 답인데 4번이 어디가 틀렸을까? 응? 거기야 고려해야 된다. 이게 틀렸지? 가만히 보니까 첫째 줄에 토지 등의 가격, 재산의 가격 변동이 생겼는데 뭐 때문에 생겼어?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뭐 이랬단 말이야. 이건 개발 이익이야. 그죠? 이건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빼야 되는 걸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 표현을 해. 보상에서 빼야 돼요. 그죠? 해당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때문에 뭐 가격 오르는 거, 이거는 포함을 시켜야 돼. 근데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변동된 건 빼야 돼. 그래서 고려해야 된다. X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7번은 틀린 거. 자, 말만 길어. 7번에 지문 1번은 딱 핵심 부분이 두 번째 줄. 뭐에 관한 소송한데? 보상금 증액 감액. 요거만 싸운대. 보상금만 갖고 싸운대. 그럼 맨날 물어보는 게 뭐야? 보상금만 갖고 싸울 때는 토지 소유자는 증액 청구를 할 테고, 그러면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감액 청구를 할 때고,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해. 토지 수용위원회가 들어가면 안 돼. 따라서 맞나? 응? 두 번째 줄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일 경우, 둘째 줄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할 때 누굴 피고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송할 때는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맞네? 그죠? 맞아. 하여튼 토지 수용위원회가 들어가면 틀리는 건데 맞고. 2번은 하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청권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을 청구해야 된다. 알고 있고. 자,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와. 3번. 헌법이 말하는 헌법은 정당한 보상이다. 키워드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완전한 보상이냐 상당한 정도의 보상이냐.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완전 보상을 뜻한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가격 올라간 거,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올라간 개발 이익은 이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볼 수가, 재산 가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키워드 따라가면 자, 정당한 보상 이꼬로 완전 보상을 뜻한다. 셋째 줄 하지만 개발 이익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이거 뭐야?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 손실로 볼 수 없다. 3번도 맞지? 맞네. 아유, 경찰 시험 잘 내는 거. 4번은 너무 단순해. 응? 네,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문제 8번. 틀린 거 올라라. 1번은 뭐야? 손실보상이란 공공 필요가 있어서 사인에게 발생한 재산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전부해주는 조치로. 그치? 재산 침해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는 정도가 돼야 보상 대상이라는 말이지. 특별한 희생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제약 범위 내의 피해다 이런 정도는 보상 안 하죠. 1번은 문제 없지? 그 다음에 2번은 어떨까? 자, 2번은 딱 보니까 보상금 주는 방법이네. 그죠? 근데 첫째 줄 끝에 손실보상은 원칙이 무슨 방법으로 하는 거야? 현금으로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 응? 현물로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한대. 틀렸어. 현금으로 보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뭐 땅을 다른 땅으로, 건물을 다른 건물로 이런 것처럼 예외적으로 현물 보상 또는 뭐 채권으로 보상하는 게 허용됩니다. 응?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잘못 써서 답이 2번 나왔습니다. 3번은 거기도 나왔다. 개발 이익인데 해당 공익사업 때문에 가격 변동된 개발 이익. 그지? 이거는 빼야지. 보상에서. 빼는 거 정당 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거야. 그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주대책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그지? 그런데 둘째 줄 끝에가 중요해. 이주 대책을 실시하냐 마느냐. 이거 사업 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재량 아니에요. 이주 대책은 그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이주해야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주자들이 10가구 이상이 요구를 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래서 여러분 봐,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주 대책을 실시할 거냐 여부는 실시는 의무사항, 재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주 대책을 실시할 때 구체적인 이주 대책의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은 실시하는데 이주 대책의 내용은 재량입니다. 재량. 사업 시행자의 재량.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는 재량에 속해요. 그러면 4번의 포인트는 이주 대책은 이러이러한 제도다. 맞아요. 생활보상 일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두 번째 줄. 이주 대책 실시 여부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응?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량에 속한다. 아니다. 사업 시행자의 재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는 맞아. 두 번째 줄. 이주 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 이거 잘 보여. 4번 맞는 거야, 4번 맞는 거. 입법자 나왔어요, 입법자. 그러니까 사업자의 재량이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다 넣으면 이주 대책 실시하도록 할 거냐는 입법자의 재량. 그런데 여기서 연결하면 입법자의 재량이 속는데 우리나라 입법자는 어떻게 정해놨지? 10가구 이상이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입법자가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정해놨어요.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할 거냐는 입법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라 사업시행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 입법자는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이주 대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고 다만 이제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해서 이 이주 대책을 실시해야 되는 게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주 대책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거는 사업시행자에게 재량을 주고 있다는 거야.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규정을 해놨다는 거.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4번 끝에 요거 밑줄 쳐줘. 이주 대책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라고 하면 큰일 나. 사업시행자는 입법자가 의무로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실시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어요. 구별돼? 입법자하고 사업시행자고. 자, 그러면 2번이 답이었지? 그 다음에 9번은 틀린 거. 자, 1번을 보니까 이거 판례네? 뭐라고 나왔지? 자, 첫째 줄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걸 승낙을 했대. 승낙을 한 경우라도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보상을 마치 못했다면 사업 시행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보상을 해야 되죠. 응? 그러니까 자기 땅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보상은 보상이야. 승낙받고 사용하는 거잖아. 보상해줘야지. 의무가 없다. 셋째 줄 X.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첫째 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 토지 사용에 대해 승낙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1번이 읽자마자 1번이 1번.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했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 원래 재결한 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하는 절차 있지. 이거는 표현은 이의 신청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거.
따라서 공익사업법이 정한 요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아까 공부했지?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의 키워드는 뭐야? 토지 소유자 등이 이 토지 수용인의 제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도 사업을 정지시키나 안 하나?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 두 번째 끝에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오, 응?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끝에 키워드 자녀지 수용 청구권. 응?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딱 신청만 하면 수용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 그럼 두 번째 줄은, 셋째 줄은 우리 아까 나왔지? 근데 토지 수용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녀지 수용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이 짜투리 땅 마저 가져가라. 그리고 보상금 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거절을 해. 그러면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결정해달라고 신청. 근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토지 수용위원회 결정을 싸우지 말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보상금 증액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바로 내면 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토지 수용위원회가 자녀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법히 제기하는 소송은 취소송. 이게 아니고 무슨 소송? 보상금만 더 주는 결정해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응? 이때 피고는 누구였어? 사업 시행자죠? 응? 자, 정답은 1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틀린 거 고르래. 손실보상. 아유야, 이거 참 오랜만에 나왔다. 분리이론, 경계이론. 우리 잠깐 했었는데, 그지?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공익목적으로서 침해하는 것을 이걸 별개로 볼 거냐 연속선상에서 볼 거냐 하는 거와 연관된 그런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그냥 넘어가세요. 2번은 맞을까 틀릴까? 헌법 23조 3항은 재산 침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침해,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3번은 숫자 나왔다. 그지? 맞나요? 응? 아까 우리 칠판에 썼잖아. 60일 맞아? 맨 처음에 그 지방토지승인에서 원래 원재결 내린 거에 대해서 승복 못한다고 이의 신청하는 거 며칠 내? 30일 안에 이의 신청. 그러면 중앙토지승에서 이의 신청 결정하잖아. 이의 재결 내리잖아. 그 이의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법원에 소송. 그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60일 이내. 이때 피고는 이때 3번 소송 대상은 뭐? 그러니까 원재결. 원래의 수용재결. 누가 한 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그지? 네.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 이의재결이 대상이 아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원래의 재결. 응? 이걸 갖고 수용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럼 4번이 틀렸는데 4번 왜 틀렸어?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주대책이란 뭐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 등을 수용당하고 이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생활보상적 차원에서 마련한 별도의 보상제도로서 헌법이 정한 23조 3항이 정한 정당보상하고는 별개의 보상제도래. 그래서 헌법 23조가 정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보상제도라고 하는 게 헌재결정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첫째 끝에 이주대책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된다 X.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닙니다. 집주인이래야 되지.
세입자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대책 대상 결혼 안 하고 뭐 하고 있죠? 주거 이전비, 뭐 이사비 같은 것만 줍니다. 응?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1번. 이거 좀 어렵다. 자, 여기서는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나왔어요. 응? 그래놓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입장을 취하냐? 그런데 자, 국민의 재산을 공익목적에서 침해하도록 법률에 정해놨는데 보상하는 규정을 안 해놨대, 법률에. 이런 경우에 다른 법률에 유사한 다른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해주도록 이렇게 해결하는 거 대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 응? 헌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헌재는 어떤 입장이냐면, 야, 그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면 뭐야? 그 법률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뭐야?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하래.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정해달라. 응? 그래갖고 헌법재판소가 맞다. 왜 침해만 하도록 하고 보상하는 규정은 안 뒀느냐? 그 법률은 문제가 있으니 빨리 국회는 보상 규정을 만들어라. 결정을 내리면 국회가 이제 헌법재판소 그런 결정이면 국회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놔야 그에 의해서 비로소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러니까 법률에서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재산권 행사 제한하도록만 해놨지 보상 규정을 하나도 안 해놨단 말이야. 근데 우리 헌재 입장에 따르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돼서 원래 이용하던 대로의 토지도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이용을 더 이상은 못하게 되거나 자기 땅인데도 자기 땅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길이 막혀버리거나 이럴 때는 보상하는 규정을 둬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안 두고 있는 법률은 헌법의 위반, 보상 규정을 만들어라 헌재가 결정하고 국회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놔야 그에 의해서 피해자들은 보상을 비로소 받을 수 있다. 이게 헌재 입장이에요. 그래서 헌재는 뭐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 없을 때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어떤 보상 규정 유추해서 보상, 이거는 대법원이 취하는 입장이야. 응? 그래서 1번 X야. 이거 어렵다. 거기가 헌재가 아닙니다. 대법원 유추 적용하는 입장. 자, 2번은 이거 지난번에 읽었던 그 판례 중에 하나인데, 공공용물. 공공용물 하면 뭐야? 일반 사람들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이야. 그래서 뭐 나왔었지? 뭐 해변의 백사장 이런 거, 그지? 도로, 공원, 해변의 백사장 같은 거야. 일반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제공한 물건. 응? 그런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 들었어? 저 멀미도 앞바다 개방돼 있어서 나 울적하면 한 번씩 다녀왔는데 오늘 갔더니 거기 무슨 뭐 공사한다고 뭐 6개월 응? 이용 못함하고 이용 못하게 제한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응? 그래서 공공용물 적법한 개발행위 뭐야? 그 첫째 끝에 일반 사용인데 일반인이 그냥 자유로이 사용하던 게 전에 비해 제한받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보상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익에서 감수해야 될 피해다. 응? 2번 5, 그지? 2번이 답이야. 옳은 거 오라 그랬지? 그럼 3번은 어디가 틀렸을까? 이것도 판례 나왔다. 그지? 공익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토속 채취 허가를 더 이상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뭐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가해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보상 대상이 된다. 이거 결론은 보상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토속 채취 허가를 연장받지 못했더라도 그건 아마 그 토속 채취와 관련된 법에 의해서 뭐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토속 채취 허가를 연장할 수 있고 뭐 이러한 그런 재량에 의해서 뭐 재량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지 무슨 의도적인 특별한 공익 사업을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 손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업 토속 채취허가 연장받지 못하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 요령은. 그래놓고 결론은 뭐야? 이거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피해가 아니다. 응? 그렇게 결론만 해. 가끔씩 낸단 말이야. 가끔씩.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줄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땅값 떨어지는 거. 이게 핵심이야. 땅값 떨어지는 건 어떻게 돼? 특별한 희생이야, 사회적 제약 범위의 피해야. 특별한 희생으로 안 봐요. 사회적 제약 범위의 피해. 응? 땅값이 몇 프로 떨어지든 그건 상관없어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지가 하락은 쫙 이랬잖아.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 범위의 피해에 속하지만 땅값이 막 20% 이상으로 과도하게 떨어졌다. 이 경우는 보상을 해야 되는 특별한 희생이냐? 아, 이런 거는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거 상관없어. 몇 프로 떨어지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지가 하락은 다 감수해야 될 피해입니다. 응? X.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12번 틀린 거 고르래. 손실보상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헌법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자를 국가로만 한정해 놓지는 않았죠. 민간 기업도 될 수 있다고 지정받아서, 그지? 이렇게 민간 기업도 재산권 수용이 주체될 수 있다. 깜짝 놀랐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기 땅을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거는 뭐야?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 자, 이런 경우는 법률로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보상을 해야 한다. 그지? 헌재 결정.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그지? 2번 맞죠? 3번은 헌법이 말하는 정당 보상, 둘째로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맞죠? 딱 그게 눈에 딱 들어가요. 4번이 정답이네. 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특별한 희생이 될 수 없다. 이것도 여기서 간접적이라는 말은 뭐야? 의미가 뭐죠? 간접적인 것? 공익사업 시행령 밖에 발생시키는 재산 피해. 이걸 간접적 손실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이거 어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지난번에 여기 댐 건설한다 그랬잖아. 댐 건설하는데 여기가 이제 수몰지역. 여기 살던 사람들 다 떠난단 말이야. 응? 그런데 여기 수포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있으니까 안 떠나도 돼. 근데 요 고객인 주민들이 다 떠나. 그럼 이게 바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역 밖에 위치한 수포에게 간접적으로 영업손실을 끼치는 거잖아. 이것도 보상하도록 돼 있잖아. 응? 그래서 간접적 영업손실도 보상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4번이 정답. 예. 그 다음에 13번. 틀린 거 고르시오. 1번은 뭐? 헌법이 말하는 정당 보상은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헌재도 다 그렇죠? 1번 맞고. 2번은? 두 번째, 개발이익 포함시켜야 돼? 빼야 돼? 보상이. 경우가 나눠지잖아. 해당 공익사업 시행 때문에 발생한 개발이익은 빼야 되고, 근데 여기는 뭐 나왔어요? 첫째 끝에 해당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 때문에 개발이익이 생겼대. 그거는 포함시켜야 됩니다. 보상에게. 따라서 어떻게 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 이 뭐야? 포함시켜서 보상액 산정해야 된단 말이죠? 맞는 말이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라면 이건 빼야 되지만, 그지?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 때문에 개발이익이 생긴 건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뜻. 맞습니다. 자, 3번은 첫째 줄 끝에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잔여지 수용 청구.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해라. 그럼 순서상 먼저 누구한테 한다? 사업 시행자한테 이거 마저 가져가라. 응?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하고 이거 마저 사라. 매수에 관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응? 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협의는 누구 하는 거야? 사업 시행자하고 이거 마저 사가라 하고 아까 협의했잖아. 협의. 사업 시행자하고 매수에 관한 협의를 마저 사가라고 협의를 했는데 안 돼. 이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런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하고, 그죠? 누가? 이제 사업 시행자 측이 잔여지 수용 청구를 하겠지?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거부하는 결정하면 무슨 소송?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으로 가야지. 응? 토지 승인의 재결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리고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한다. 그죠? 자, 요거는 이게 법 규정인지 판례인지 모르겠어. 자, 4번 먼저 봐. 3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4번은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법이 정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입법자는 어떻게 했어? 사업 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로 명시해놨어. 그지?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이게 재산 피해자고 뭐 합의해서 야 우리 이주대책 같은 거 하지 말자, 지네 마음대로 안 하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이주대책 안 하기로 법 규정을 적용 배제할 수 없는 강행 법규다. 이거 판례 맞아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됐는데 두 번째 줄에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 요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응? 예, 잔재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이거는 지금 이것도 맞다고 봐야 된다. 그지? 1번이 틀렸네. 1번의 상당 보상이 아니지, 만전 보상이지. 1번이 명확히 틀렸어. 정당한 보상은 상당 보상을 의미하는 게 완전 보상. 명확히 틀렸고, 3번은 이게 처음 나왔어. 처음. 응? 이게 법 규정인지 판례인지 모르겠는데 3번은 맞는 걸로 하고 13번에 1번. 응? 14번까지 하고 좀 쉬자. 응? 14번은 옳은 거 옳으래. 1번 이제 여러 번 나왔다. 1번 오은지 X인지 금방 알겠다. 키워드는 무슨 단어? 잔여지 수용 청구. 토지 수용인가 안 받아들인대. 토지 수용인가. 그러면 이때 다투는 소송은 무슨 소송? 응? 두 번째 그래. 항고 소송 맞아? 아까 시험 문제는 뭐 취소송이라고 나오기도 했어. 항고 소송 중에 대표적인 게 취소송이야. 취소송으로 재결 위법이다 싸우는 게 아니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입니다. 응? 보상금 증액 소송. 항고 소송 아니고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응? 그리고 이게 당사자 소송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거야. 1번 틀렸어요. 두 번째 줄 끝에 항고 소송, 이게 틀린 거야. 응? 취소송이라고도 틀리는 거고, 당사자 소송, 즉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입니다. 자, 2번은 아까 나왔었다. 첫째 끝에 공익사업 시행되는 것 때문에 뭐 해야 됐대? 자기가 하던 사업 폐지돼 가지고 보상받을 권리. 사업 폐지됨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는 공법상 권리. 따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지 민사소송 아니고. 아까 나왔던 거잖아. 자, 2번 X. 3번. 아까 오늘 공부한 거야.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뭐 했어? 고생원에 협상을 해가지고 합의가 됐대. 그럼 계약서 작성하지? 이거 통설은, 학자들의 통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 지금 질문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기준으로 답하라니까 맞는 거야. 3번.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지? 오늘 공부한 거지? 4번은 야, 4번 뭐야? 공유수면 매립 사업한다고? 고시, 즉 공고가 됐대요.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는 공익사업 한다고 말하면 공고만 되면 바로 즉시 사업이 시행되고 재산 피해가 생기는 건가? 아니지. 고시 공고가 됐더라도 수년 동안 사업 시행을 안 할 수 있어요. 응? 아직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가 있는 경우 곧바로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 바로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요. 응? 따라서 바로 손실보상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사업의 공사에 착수하여 현실적 피해가 생겨야만 됩니다. 응?
그래서 4번 X. 그 다음에 맞는 거라서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응? 여러분들 이거 내가 예를 들어볼게. 뭐가 있냐면 지금이야 다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경기도 파주에 옛날에 기사에 파주 운정지구라는 데가 있어. 나도 잘 모르는 데지만 거기가 완전히 뭐 LH가 아파트 지역, 아파트 지역 그 공익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거야. 응? 거기다 논밭인데 그럼 거기서 막 농사 짓고 뭐 이렇게 가축 키우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 이제 거기가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아파트 지역지구로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미리 움직였어. 뭐였냐면 어차피 보상금 나올 거니까 응? 땅값이랑 그래서 그 은행에 대출을 먼저 받았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딴 데다 땅 사놓고 응? 다 그렇게 해놨어. 그럼 이제 은행에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도 물어야 되잖아. 응? 그치? 그런데 거기 사업이 수년 동안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사업한다고만 공고만 해놨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보상금 받을 수가 없어요. 보상금이 안 나와. 그럼 계속 뭘 물어야 돼? 대출금, 이자 갚아야 되고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그지? 이게 막 한 수년간 되니까 이 못 견디고 자살했어요, 그분이. 그런 입금실이 있어. 그럼 내 얘기를 듣고 여기 4번 집어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사업 진행한다라고 그것이 공고만 됐다고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 아니에요. 응? 수년이 지나서야 사업에 착수될 수도 있고 또 몇 년 지나서 여기는 이제 이 뒤늦게 와서는 이거 공익사업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해서 사업 안 하기로 결정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립면허 사업 뭐 고시됐다 해서 곧바로 사업이 항상 시행돼 착수돼서 현실적인 재산 피해가 생긴다고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어요. 2번. 맞는 거 2번.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뒤에 6 문제를 두 번째 시간에 풀어보자.